안녕하세요. 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온 유학생 김유학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1년 반 돼서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 많았어요. 얼마 전에 MT 갔어요. 모닥불 피웠어요. 학생들 술 마셨어요. 여학생들도 마셨어요. 전 우리 과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남학생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일어나라 했어요. 전 싫다고 했어요. 그 학생 저한테 죽을래 했어요. 저 일어나서 빈자리로 갔어요. 그 학생 그 여학생 귀에 대고 이렇게 하하 했어요. 불 옆인데도 많이 추운 것 같았어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여학생이 인상 썼어요. 그래도 나이 많은 학생 계속 하하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남학생 뒤에 가서 앉고 하하 했어요. 그 남학생 도망갔어요. 하하 나빠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하나씩 가리키며 쟤는 90점, 쟤는 80점이라고 했어요. 또 한 여학생은 20점이라고 했어요. 저보고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 저한테 와서 뺨 때렸어요. 무척 아팠어요. 점수 매기기 나빠요. 친구들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저보고도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야한 사진들 있었어요. 주먹이 제일 큰 친구가 저보고 아이디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전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죽을래 해서 할 수 없이 가르쳐줬어요. 그 친구 제 아이디로 그 사진을 우리과 여학생에게 보냈어요. 그 여학생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어요. 음란메일 나봐요. 이런 비슷한 일 많이 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야,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MT는 잘 갔다 왔냐? 나도 아르바이트만 아니면 가는 건데. 야야 말도 마. 내가 다시는 우리과 여자애들하고 MT 가나 봐라. 그러게. 아니, 왜 그래? MT가 뭐냐? 멤버십 트레이닝. 서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잖아. 내 딴엔 분위기 살리려고 사이사이 끼어앉자고 했더니 완전히 파렴치한 취급을 하질 않나. 몸매가 예쁘다고 했더니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질 않나. 야, 내가 그렇게 괴물같이 생겼냐? 아니. 술 먹고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살짝 당한 거 가지고 펄쩍 뛰면서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당하고 난리가 아니었어. 선배, 무슨 말이 그래요? 살짝 닿았다니. 무릎을 베고 누운 게 살짝 닿은 거예요? 술 따르라고 하고 어깨에 막 손 올리고 내가 무슨 술집 여자야? 송충이보다 더 징그럽다고요. 허허, 얘 말 막 함부로 하네. 우리 같은 과 학우끼리 어깨 동무하는 게 그렇게 징그러워? 어? 그러게. 유정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같이 공부하는 사이에 어깨 동무도 좀 하고 친해보자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빠?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과민 반응하는 거잖아. 선배가 그러는 거 좋아하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알아요? 야, 그동안 군대 갔다 왔더니 세상이 변했나 본데? 그럼 옛날에는 여자들이 자기 가슴을 만져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가슴을 만져? 아니, 만지려고 해서 만진 게 아니라 발을 헛디뎌서 그만. 선배는 바닥에 앉아서도 발을 헛디뎌요? 그리고 그렇게 흘끔흘끔 쳐다보지 좀 말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아니, 그럼 치마를 좀 길게 입지 그래. 미니스커트 입고 다 내놓고 다니면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만져보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봐주면 또 집에 가서 우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남자들 보라고 미니스커트 입는 줄 알아요? 선배는 아침에 옷 입을 때마다 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고 입어요? 아이, 남자고 여자고 같냐? 야야야야야야, 진정해.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성희롱을 해서 신경 쓰여 성적이 떨어졌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야,
걔가 너 짝사랑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날 더 만져줘요 하는데 건드리다 마니까 화나서 신고한다든가 뭐. 난 그냥 머리카락 이렇게 넘겨주고 앉아있는데 치마가 짧아서 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군 것밖에 없어. 내 참 성희롱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다니 이거 참 쪽팔려서. 어? 아니 근데 너는 여기 왜? 니들 잡으러 왔다. 니들이 성희롱한 애가 내 여자친구란 말이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친절하게 대한 것하고 성희롱을 한 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누구 가르쳐줄 사람 없습니까?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면 남학생 경민이는 여학생 유정이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한 행동이었지만 유정이는 경민이 행동 때문에 몹시 불쾌해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있군요. 결국 경민이의 행동은 유정이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유정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었으니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인가 아닌가는 판단은 행위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의 심리적인 피해 여부나 정도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앞의 사례의 경우 학생 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희롱 당사자, 즉 가해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유형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자기 뒤에서 끼얹는다거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 등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훔쳐보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그 밖에 회식 자리 등에서 옆자리에 앉히거나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와 같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행동이었는지 여부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20년 만에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저 돌아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서로 존중하고 모두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성희롱 예방의 전문 강사 김예방입니다. 여러분은 대학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수준의 사소한 문제일까요? 대학 내 성희롱은 대학이라는 공간과 관계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성차별 의식이라든가 고정관념, 그리고 위계와 권위 속에서 더 우위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약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권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학 내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잠시 사례를 보시죠. 저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정 교수님의 조교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님은 평소에 농담도 잘하시고 친절하셔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세요. 하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교재 꼭 준비해 오도록. 교수님, 책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자.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싸다고 난리인가? 교재비 모자라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판에라도 가서 일하고 여학생들은 몸이라도 팔면 되지. 2학년 레포트 거둔 거예요. 그래. 그럼 전 이만. 그런데 이조교, 오늘 무슨 날이야? 예쁜데. 남자친구가 휴가 나온다고 해서요. 오늘 저녁에 만나나? 예.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쓸쓸했겠네. 이조교 보고 싶어서 말이야. 예. 집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미리미리 부모님께 전화드려. 예?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지 않아도 돼. 이조교 나이에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교수님!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교수님한테 잘못 보이면 학위를 따거나 취직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간을 못 참아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 사생활이니까 교수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요즘 숙박비는 얼마나 하느냐, 남자친구와 정상체위로만 하느냐 하면서 놀리시는 거예요. 평소 존경했던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치욕스럽고 무척 싫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냐면서 자기한테 처녀로 보이고 싶냐는 거예요. 왜 그래? 처녀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싫어할까 봐서? 제가 처녀이든 아니든 교수님께서 무슨 상관이시죠? 어디... 내가 맞춰볼까? 그 순간 전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교수님을 밀치고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물론 교수님은 그런 일 절대 없었다고 하셨죠. 자기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면서요. 결국 교수님의 사회적 명예는 그대로 존중받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조교에서도 잘리고 학점까지 D가 나왔어요. 정말 안 된 일이죠? 물론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인적인 수준에서 대처하는 방법. 두 번째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처리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부나 사법기관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처 방법부터 볼까요? 우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상대방의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리고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직접 표현하기가 거북하고 어려울 경우에 소극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단순히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처벌 가능성을 감안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 편지를 보낼 때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본을 만들어 두거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을 육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방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즉시 중지하도록 단호하게 요구하고 또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물론 당장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는 경우에라도 나중에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당황하고 쩔쩔매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없는지 찾아서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대응에 가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의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가 상담 차원에서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경우 사실 진위를 확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당사자 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학교에 공식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대학 자체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부에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 www.mog.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시정 신청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합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차별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위원회는 시정 조치의 권고나 법 제도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게 되고 이에 불복하는 관계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차별 결정 사항으로 피신청인이 결정에 불응한 민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여성부가 소송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 양성이 평등하게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성희롱 예방 강사 김예방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많이들 배웠어? 자, 성희롱에는 양 당사자가 필요해. 우선 먼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야. 행위자고 피해자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위자들은 성적 표현을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하거든. 또 성적인 농담도 행위자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상식적 언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몰상식한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반응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행위자들은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정도 일로 무슨 처벌 운운하고 그러냐는데 피해자들은 안 그래. 대표적으로 우선 먼저 인격적으로 큰
모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야.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만한 충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이냐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은 우선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났잖아. 그래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지. 자, 그럼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연구해 놓은 걸 좀 볼까? 우선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재미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 싫다고 하면 에이 좋으면서 라고 해석하지 말고 딱 멈추고 얼른 사과를 해야 해. 난 친절하게 잘해준 것 같은데 상대방 얼굴을 보니까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 이 말이야. 어떤지 성희롱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싶을 때는 얼른 사과를 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어. 내 의도가 어땠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우선 상대방의 심정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 말인 거야. 나 때문에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상대방에겐 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이나 늘어놓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좋단 말이지. 안 그래? 물론 공과 사를 구분해야겠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 이거 중요한 것이 있네. 내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마누라, 내 딸내미, 우리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는 왜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좀 불쾌하다고 싫어요 해버리면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하겠어.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는 경향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점점 심해진단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질 때가 돼서야 비로소 문제를 삼는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서로 상당히 불쾌한 사이가 되지. 그때가 돼서 서로 상처 입히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초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말이야, 윗사람인데 혹시 잘못 말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럴 땐 그 자리에서 그러한 언행부터 피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의논하거나
교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 아는 게 힘이라고. 여러 가지 예방 지식을 잘 알아두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어? 호신술을 배워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가해자니 피해자니 했지만 이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아예 생기진 않겠지. 그럼 대학 당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도 할 일이 많아. 대학이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평등한 학내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우선 평등한 분위기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지. 캠퍼스 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학습권, 교육권, 근로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조직 및 교육 체계를 갖추고 교육 과정에도 남녀 차별이 없어야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양성평등만 되면 성희롱 이런 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합리적인 처리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이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잘 세워야 하고. 대학이라는 데가 그 굉장히 고상하고 지적인 곳이잖아. 냉철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다 같이 서로 조심하고 예방해서 건강하고 살맛 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자, 오랜 시간 수고들 했어. 그럼 끝! 양성평등의식,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성희롱 없는 캠퍼스. 우리들이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